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원생도 쉬운 민법 원심과 함께 쉽고 정확하게 민법을 정리하세요. 이번 원생도 쉬운 민법 원심인 제64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제1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자, 가백의 X부동산인데 을과 명의 넘기기로 약정하죠. 이걸 명의시타 약정하고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명의 맡긴 갑의 신탁자죠. 그리고 부탁받은 을이 수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명의시타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 변동, 즉 등기, 이게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명법 제4조가 있습니다. 사조 1항에서 명의시타 약정은 무효란다죠. 2항입니다. 명의시타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결국 1항, 2항은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죠. 따라서 선의 악의까지 포함합니다. 악의 3자도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엄청난 특징이겠죠. 우리가 비통착 4강에서는 선의 3자는 보호되죠. 여기는 악의 3자도 보호됩니다. 단, 이 3자가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민법 103조 무효가 되는 거죠. 적극 가담한이 아닌 한 악이라도 유효가 됩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 주요 글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보신 것처럼 명의시타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 다 무효가 되죠. 근데 그 무효 가지고 제3자인데 선의가 없었죠. 그래서 선의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3자도 보호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이제 종중이나 배우자 이 법률혼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아니에요. 다음 종교단체 이들은 언제나 유효가 아니라 탈법이나 탈세 등 법령 제한 회피 목적 없을 때 그때만 예외적 유효가 되고 처벌되지 않는 거죠. 언제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가백의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명의시세 약정을 맺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약정 같은 기 원칙 다 무효가 되는데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 되죠. 근데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깁니다. 근데 병은 악이라도 보호되죠. 아까 사조 사망 특칙에서 무효는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죠. 악의도 보호됩니다. 즉 수탁자가 무효 0이더라도 이와 거래한 제3자는 악이라도 100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악이라도 0에서 100으로 바뀌어서 소유권 취득하는데 단 이 평이 만약에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때는 103조 무효가 됩니다. 악의일 때만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두 번째 그림 다시 봐요.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맺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이거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무효는 민법 103조 무효가 아니죠.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걸 외웠습니다. 첫째 강제입행을 면한 목적, 두 번째 강박, 셋째 통정의 표시, 네 번째가 지금 하는 명의신탁, 다섯 번째가 조세회피죠. 그래서 우리가 강강허신조 기억납니까? 강강허신조 애들은 103조 무효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급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똑같은 게 뭐죠? 그렇죠. 진정명의 회복을 논의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병이 아기도 소유권 취득하죠. 우리 판례가 여기서 뭐라 판시하냐면 제3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의 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예 이용거의 소멸합니다. 그래서 갑을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도 존재가 없어지고 이와 똑같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병에게서 을 앞으로 어떻게 소유권이 왔어요.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걔도 갑은 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 자체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에게 명의신탁하지 마라 이거죠.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아버리면 갑은 소유권 뺏어올 길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판례가 작년 시험 정답이죠.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그럼 이 자금 명의신탁을 아까 본 원칙 무효인 경우와 그다음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칙 무효인 경우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명의시세 약정을 맺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원칙 다 무효죠. 왜 무효죠? 갑과 을 간에 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럼 아무 말 없으면 원칙 무효가 됩니다. 그럼 자,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신탁자 갑입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겠죠. 을이 안 등기네요. 그럼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해지나 해지는 유효일 때만 가능하죠. 여기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갑이 소유자 물권자니까 물권조 청구권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물권조 청구권으로서 즉 방해 제거 청구로서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고 해지를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더 나와요. 이제 을이 말소되기 전에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의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아까 사조 특징이 있었죠. 1항 2항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악의도 보호된다 그랬죠. 그래서 을이 무효 0이더라도 수탁자가 거래한 제3자는 악이어도 0이 100, 100으로 바뀌는 거죠. 단, 이제 병이 만약에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103조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근데 악의는 유효가 됩니다. 두 번째, 예외적 유효인 경우입니다. 자,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시세 약정을 맺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깁니다. 근데 이때는 예외적 유효래요. 어떨 때 그랬죠? 종중이 맡겼거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종교단체 등이 탈세나 탈법 등 법령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그때 예외적 유효였습니다. 근데 이 유효일 때는 우리 판례가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무효일 때 나누면 안 돼요. 무효일 때는 무조건 신탁자만 소유자인데 이처럼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 갑과 을 간에는 신탁자만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 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대외적 제3자에 대한 소유자는 수탁자 을만 소유자입니다. 이거 두 개를 명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는 갑과 을만 있죠. 그럼 누가 소유자죠? 대내적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이번엔 갑은 을에게 명의시세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긴 유효니까 유효죠. 이때는 해지를 원인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을이 말소되기 전에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의여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그러죠? 아까 사조 이 사망 이 특칙이 필요 없죠. 을이 병에게 소유자죠. 대외적 소유자 을이니까 을 100이죠. 100 유효. 그럼 병도 무조건 100에서 당연히 취득합니다. 100은 100으로 취득하고 그 사조 특칙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엔 자 정이 을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칩니다. 그럼 이건 무효 등기죠. 그럼 갑과 을 중에 누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을만 가능하죠. 제3자에 대한 소유자, 대외적 소유자 을이기 때문에 을만 정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예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못하는 거죠? 갑은 하고 싶으면 소유자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하고 직접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대외적 소유자 을을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X부동산을 물한 사람이 불법 점유합니다. 그럼 쫓아내야겠죠. 누가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을만 할 수 있죠. 을만 물을 상대로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을 간에는 갑만 소유자죠. 근데 제3자 병, 정, 무가 나오면 수탁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유효일 때 이 대내적, 대외적 잘 나누세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2019년 5월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때는 무효죠. 법령 제한 회피하니까 무효. 다음 자신의 X 건물을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 마쳤다. 다 무효입니다. 무효. 이제 틀린 겁니까? 1번.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죠. 물권적 초용권을 행사해야 되죠. 1번처럼 해야 됩니다. 2번처럼 할 수 없다. 3번. 수탁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을 점유는 타주입니다. 명의 수탁자 점유 타주가 되는 거죠. 4번. 을이 병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금평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합니다. 5번. 을이 병에게 X건물을 적부하게 양도하였다가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갑의 을에 대한 물권적 초용권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죠. 다음 양도하였다가 을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그러더라도 갑은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렸죠. 물청은 이미 존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앞문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갑은 조세포탈, 강제입행 멘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죠? 않고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때는 유효가 되죠. 자신 X토지를 을명으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다 유효입니다. 예, 틀린 거죠. 1번. 그럼 유효니까 대내적 소유자 갑과 을 간에는 갑이 소유자죠. 근데 제3자에게는 수탁자 을만 소유자입니다. 그럼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갑만 소유자. 다음 2번.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가 판례죠. 왜냐하면 갑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지위가 있어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매도하더라도 이걸 타인권리 매매로 볼 수 없다가 판례의 태도입니다. 3번. 정에게는 누가 소유자죠? 제3자에게는 수탁자 을만 소유자죠. 그럼 3번. 정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죠. 을만 할 수 있죠. 갑은 직접 못하고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합니다. 3번이 틀려 정답입니다. 4번은 밑에 적극 가담 보여요? 그냥 제일 끝에 그냥 무효 맞죠? 5번. 병이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악이라도 X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왜 그러죠? 을이 병에게 소유자니까 을은 유효 100이죠. 그럼 100은 100에서 병은 악이라도 취득합니다. 특칙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부동산 실명법, 특히 이자간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자간 명의신탁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